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상황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부분은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원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전하는 후일담은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 후일담 가운데 이홍구 전 총리가 전하는 후일담을 여러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을 뵙고 보니까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대화 도중에 잠시 이렇게 웃기도 하지만 본인 상황이 사면초가가 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지금식으로 가서는 총선 돌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이홍구 총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 참석한 이 총리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고위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분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번 담아둘 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가 경영은 어떤 모습으로 주로 이루어지는가? 일단 제왕적 대통령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의중이라든지 말씀 같은 것이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기에 바쁘고 또 어떤 정책 노선이 발표가 되면은 누구도 거기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집권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인기도가 조금씩 하향 추세를 기록해 가면은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했던가 싶을 정도로 양순한 태도를 버리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역대 정권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경영은 제도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기보다도 인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집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배층들은 어떤 구상과 의중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편향 정책으로 국가를 개조하겠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국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적폐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동안 한국 사회 주류를 청산하겠다. 이런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재구축하는 데 성공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시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제 언론, 미디어, 특히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영향력 하에 두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적을 적절히 홍보하고 선전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집권뿐만 아니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부분에 성공할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은 구상을 갖고 집권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집권 3년 차를 접어드는 지금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가 일파만파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실패와 실정에 따르는 그런 폐해가 아주 큽니다. 완전히 정책적으로는 망가진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청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상했지만 집권 세력 내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관계는 4.1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 사이에 화해 무대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은 남북 관계도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식이었고 위선이었고 선의에서 출발한 거지만 국민을 속인 행위였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권 세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겠지만 제 생각은 한국의 과반수 이상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권청이 계속해서 적폐청산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다. 왜 저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한국 사람들은 제어하거나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민족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집권층들이 좀 오해나 오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제 언론을 통제하면 충분히 우리의 지적을 원하는 방향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은 그야말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환경으로 완전히 재편돼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권층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돌발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정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조성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어떤 그룹이 문제 해결에 눈을 감고 집단적으로 문제 풀기를 중지하는 그런 상태를 영어로 집단 실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콜렉티브 블라인드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자신이 해야 될 문제 해결책을 완전히 제쳐놓고 그냥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집단 실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 상황이 집단 실명 상태가 지배층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오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노선에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용구 전 총리뿐만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익명이 아니고 기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집권 3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오찬 참석자들이 대부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대통령께서 좀 나서셔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돌아온 답이 그쪽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장에서 참석했던 송옥은 포항공대의 석자 교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위안부와 징용 문제는 거꾸로 이쪽이 문재인 정부 측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송욱은 석자 교수가 그 장소에서 참석한 후일담을 관계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를 도왔던 윤여준 환경부 장관은 대단히 고지식한 분이었습니다. 되게 고집이 센데 웬만해서 고집이 센 분들은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 노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살림살이라든지 사업을 끌어가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불황의 수렁이 깊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모든 일들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들이 아마 속속 등장하는 것들 우리가 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거리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쉽게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무리한 정책들이 어쩌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정책들을 펼치시는 분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